안녕하세요. 오늘 뭐 배울 거냐면요. 두 평면의 관계와 평면과 직선의 관계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항상 긍정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과 자신감 있는 이과 학생들 화이팅입니다. 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평면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두 평면의 관계는요. 좀 확대해서 두 평면의 관계는 어떻게 하라 그랬죠, 선생님이? 자, 두 평면이 일단 이렇게 만날 때가 있어요. 그쵸? 만나게 되면은 그때 요 교선을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살짝 지나가는 말로 얘기했었어요. 두 평면을 어떻게 하라 그랬죠? 그렇죠. 연립을 합니다. 아셨어요? 이따가 예제를 통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일단은 개념의 흐름은 좀 기억을 해두세요. 두 평면을 연립을 해요. 식이 나오면. 그런 다음에 연립을 해서 한 문자를 소거하실 거예요. 알았죠? 한 문자를 소거하면 나머지 두 개의 문자가 남게 되죠? 그럼 그 남은 두 문자를 보고 다시 한 문자로 정리를 합니다. 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일단은 의미만 기억을 해두세요. 그리고 나서 이따가 문제 풀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두 평면이요. 자, 어떤 관계가 있냐면, 그렇죠. 평행한 관계가 있어요. 자, 두 평면이 이렇게 평행한 관계로 돼 있어요. 평면의 식이 주어져 있고요. 그럼 여기에서 물어볼 수 있는 거는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첫 번째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거는 얘네들의 각각의 뭐가 있죠? 그렇죠. 각각의 법선 벡터가 있을 거예요. 자, 얘를 N1이라고 하고 얘를 N2라고 합시다. 그러면 각각의 법선 벡터가 있다면 얘네들의 관계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죠. 평면이, 자, 의미를 기억하세요. 두 평면이 평행하면 그때의 뭘까요? 그렇죠. 법선 벡터도 어떻다? 그렇죠. 평행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확인할 수 있겠죠. 두 평면이 평행하면 두 법선도 평행하다. 그림으로 이해되시죠?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수직이에요. 보이십니까? 자, 수직을 보시면 수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쌤? 그래요. 한번 볼까요? 자, 수직일 때는 평면이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는 걸까요? 그렇죠. 요렇게 수직이 돼 있다는 거예요. 자, 수직이 돼 있으면 그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여러분들 다 보이시죠? 바로 각각의 항상 평면의 대표는 뭐라 그랬어? 그렇죠. 법선이라고 했잖아요. 법선 벡터. 그럼 얘의 법선 벡터와 얘의 법선 벡터를 내놓는다면 법선 벡터들끼리도 뭐가 된다? 그렇죠. 바로 수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두 평면의 관계에서 두 평면이 수직이면 뭐죠? 두 법선 벡터도 뭐가 된다? 수직이 된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알 수 있습니다. 이해되시나요? 자, 그럼 이번에는요, 두 번째 간단하죠, 내용? 직선과 평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직선과 평면은요, 아까와 똑같아요. 자, 직선이 주어져 있고요. 또 평면이 있어요. 그런데 얘네들이 어떨 때? 그렇죠. 평행할 때가 있어요. 직선과 평면이 평행할 때, 그때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렇죠. 바로 여기 보시면 빨간색으로 할까요? 평면의 법선 벡터는 이렇게 생기겠네요. 맞나요? 그리고 직선 위에는 뭐가 있죠? 그렇죠. 방향 벡터가 있을 거 아니에요. 방향 벡터를 보시면 자, 어떻게 돼 있나요? 그렇죠. 이렇게 가네요. 그러면은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의 관계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이 금방 보이죠? 그렇죠. 수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자, 그럼 결론 내려볼까요? 말로 쓸까요? 그냥 직선하고 평면이 평행하면 될까요? 뭐하고 방향 벡터하고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법선 벡터하고는 어떻게 된다? 평행이 아니라 그렇죠. 바로 수직이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방향 벡터하고 법선 벡터를 내적을 하면 뭐가 될까요? 0이 된다라는 것도 여러분들이 의미를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안 어렵죠, 그죠? 자, 그러면 수직일 때는 어떻게 될까요? 수직일 때는 자, 직선이 있어요. 평면이 있어요. 자, 평면 빨리 그려볼까요? 평면이 있는데요. 직선이 이렇게 수직으로 평면을 지난대요. 그럼 이때의
방향 벡터, 이때의 방향 벡터와 방향은 상관없어요. 이렇게 위로 아래들. 자, 그 다음에 평면 위에 법선 벡터 딱 그어볼게요. 어때요? 둘이가? 그렇죠. 바로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가 있죠. 그래서 결론, 직선과 평면이 뭐하면 수직이면 그때는 방향 벡터와 뭐가 법선 벡터가 어떻다? 평행하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번에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뭘 배운다고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 직선의 대표가 뭐라 그랬죠? 방향 벡터였어요. 맞죠? 방향 벡터입니다. 그러면 평면에서의 대표는 뭐죠? 법선 벡터입니다. 이제 여러분들 가볍게 아시겠죠? 자, 그러면 직선 벡터와 방향 벡터가 이루는 각을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코사인 세타를 질문할 건데요. 가만히 보니, 자,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요. 자, 조금 더 살펴보셔야 돼요. 얘는, 잘 보세요. 자, 직선 위에 있는 방향 벡터는 이거예요. 빨간색. 보이십니까? 그 다음에 평면에서의 법선 벡터는, 자, 요렇게 한번 세워볼까요? 위치 벡터로 맞춰가지고 한번 그려볼게요. 자,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법선 벡터하고 방향 벡터를 그렸더니 얘네들이 이루는 각은 바로 이 부분이 되더라는 겁니다. 센 말 여기까지 이해되세요? 그러면 내가 여기를 세타라고 했어. 그러면 이 부분은 뭐가 되지? 그렇죠. 바로 2분의 파이에서 세타를 뺀 만큼이 된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선과 평면이 이루는 각에서는 자, 그림상으로는 바로 이렇게 진행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에 대해서 각을 말한다라는 거예요. 그럼 이때는 나머지는 똑같아요. 나머지는 법선 벡터하고 방향 벡터의 각각의 크기와 법선 벡터와 방향 벡터의 내적을 구한 다음에 역시 예각을 가지고 다루기 때문에 절대값을 붙여서 표현을 하면 되는 거예요. 공식은 똑같아요. 똑같은데요. 이제 요게 달라진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직선하고 평면이 이루는 각에 대해서는 이렇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럼 선생님, 보통 우리가 답을 낼 때는 세타로 표현하잖아요. 그렇죠. 세타로 표현하기 위해서 조금 추가적인 내용을 얘기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혹시 코사인 60이 얼마였어? 빨리 대답해봐. 코사인 60 얼마예요? 그렇죠. 2분의 1이었죠. 코사인 60하고 똑같은 게 뭐였죠? 그렇죠. 사인 60이에요? 30이에요? 그렇죠. 사인 30이 바로 똑같았어요. 가만히 보면 얘와 얘의 관계는 90에서 60 빼면 30이에요. 똑같아요. 코사인 30은 얼마예요? 그러면 2분의 루트 3이었어요. 이거는 누구랑 또 똑같죠? 사인 60이랑 똑같아요. 얘의 관계가 둘이 합치면 90도가 되네요. 맞나요? 따라서 얘는 결론 누구랑 똑같다? 그렇죠. 사인 세타와 같다라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하라고 하면은 그냥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구하시면 돼요. 그런데 만약에 코사인 세타를 구해봐.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세타가 아니라 코사인 세타 구해봐. 그러면 사인 세타를 구한 다음에 1 마이너스 사인 제곱 세타를 표현하시면 되고요. 아니면 그림으로 이렇게 그리셔가지고 여기에 사인 세타가 뭐 A분의 뭐 B다. 그러면 여기에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뭐죠?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을 하셔가지고 코사인 세타로 다시 답을 말하셔도 됩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어요? 의미로는 이렇게 구하고 얘는 사인 세타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자, 마지막 개념입니다. 점과 평면 사이의 거리입니다. 자, 간단하게 얘기할게요. 자, 1학년 때 배웠었어요. 뭘 배웠냐면 한 점이 x1, y1이 주어져 있고 자, 직선이 주어져 있어요. 이 직선의 식은 ax 플러스 by 플러스 c는 0이었습니다. 그때 바로 얘와 얘의 거리를 구해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럼 이 거리 구하는 공식이 있었어요. 기억 더듬어 보세요. 뭡니까? a제곱 플러스 b제곱분의 절대값 대입을 하라 그랬었어요. 그래서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 이렇게 바로 구했던 기억 나십니까? 이거랑 똑같습니다. 자, 어떠냐고요? 바로 점이 주어져 있어요. x1, y1, z1 됐습니까? 평면이 주어져 있어요. 자, 평면 위에 선 구하래요. 거리 구하래요. 이 평면의 식은 어떻게 될까요? ax 플러스 by 플러스 cz 플러스 d는 0이라고 음함수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거리 구해봐 라고 얘기한다면 똑같아요. 공식 불러볼까요? 시작!
a제곱 플러스 b제곱 플러스 그렇죠. z 앞에 있는 c제곱을 한 번 더 불러주세요. 그리고 똑같이 대입을 해주세요. ax1 플러스 by1 플러스 cz1 플러스 d 바로 요게 답이 됩니다. 아 선생님 안 어렵네요. 안 어려워요. 유도 과정은요 간단하게 의미만 얘기할게요. 바로 유도 과정은 뭐냐면 여기 잘 보세요. 평면의 법선 벡터 보입니까? 평면의 법선 벡터. 그 다음에 여기 A에서 한 점이 주어져 있잖아요. 여기에서 여기까지의 거리, 평면 위의 거리 보십니까? AH랑 AH 벡터하고 법선 벡터하고 어떻습니까? 평행합니다. 이걸 이용하는 거예요. 그러면 평행할 때 내적을 표현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맞습니까? 크기 곱하기 법선 벡터의 크기 곱하기 코사인 세타였는데요. 코사인 세타가 바로 1일 때를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요걸 가지고 유도해 가지고 문제를 푸는 거니까 교과서 확인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